검사 임용 신청자, 검사 임용 결정 이게 보입니다. 자, 이게 딱 보인다면 바로 키워드죠. 환경 영향 평가. 자, 사실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시험 지문에 개인적 공권 보이고 환경 영향 평가 보인다. 그러면 바로 키워드가 떠올라야 되고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안에 주민이냐? 그럼 여보 안에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밖에 있겠죠. 안에 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원고 적격 있다. 그냥 이게 끝. 네, 결론 1초 컷. 이 원자가 원수할 때 원자예요. 그래서 이제 막 네,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진도별 문제 풀이는 6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아직도 비구독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6강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함께하는 이 진도별 문제 풀이의 경우에 여러분들은 자, 자료가 없이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시험에 딱 나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강의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는 개인적 공권과 관련이 있네요. 자,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문제 지문 딱 보니까 지금 1번 지문에 이런 게 지금 눈에 보여요. 검사 임용 신청자, 검사 임용 결정 이게 보입니다. 자, 이게 딱 보인다면 바로 키워드죠. 검사 임용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분 한 가지 팁인데요. 개인적 공권 파트도 그렇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행정법 총론의 모든 파트에서 검사 임용과 관련한 판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검사 임용이라는 단어, 검사 임용 결정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러면 문제 읽을 필요 없이 그 딱 판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판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판례다라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판례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 오늘 지문부터 볼까요? 자, 다수의 검사 임용 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편의 재량 사항이라고 판례가 보았나요? 아니죠. 오늘 이거 틀린 지문이고요.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할 것인지까지도 임용권자의 편의 재량 사항은 아니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 판례는 여기에서 나아가서 이게 어디에 나온 판례인지 혹시 카테고리를 기억하실까요? 맞습니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에 나온 판례죠. 만약에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할까 말까까지 재량으로 행정청이 생각을 해서 네가 합격이다 탈락이다 이런 말조차 해주지 않았다라면 재량을 하자 있게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 임용 신청자의 경우에는 하자 없이 재량권을 행사해 달라라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그 신청권이 뭐라고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다 라는 판례였죠. 자, 그래서 오늘 지문 자체는 틀린 지문이고 수험적으로 접근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사 임용이 보인다. 그러면은 어때요? 바로 결론을 보셔야 됩니다.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은 편의 재량 사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면 검사 임용 신청자에게는 조리상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의 이름이 뭐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논점입니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자, 됐죠? 그래서 이런 지문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바로 문제 푸시고요. 바로 1초 컷입니다, 이건. 자, 나머지 지문들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이론 문제네요. 2번 보시면 공권은 본인의 포기의 의사에 의해서 언제든지 포기될 수 있나요? 아니죠. 공권은 포기 이런 게 좀 제한이 됩니다. 3번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대행이라든지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답은 3번이네요. 자, 공권의 경우에는 포기는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행이나 위임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포기될 수 있다, 포기가 잘 안 된다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소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송을 제기할 권리. 이런 거를
뭐 우리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포기각서를 썼다. 이런 거 무효입니다. 이 판례가 있죠. 예. 자, 소권도 개인적 공권이고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요. 뭐 포기가 될 수 없는 성질이 있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기억을 함께 해보고요. 자, 4번. 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인 사익보호성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나 행정개입 청구권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개인적 공권은 성립 요건이 두 가지가 있죠.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하고요.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하고, 이 강행법규가 단순히 오로지 공익만 보호하면 안 되고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지 개인적 공권이 성립을 하죠. 그런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과 행정개입 청구권도 여러분 개인적 공권입니다. 그럼 어때요?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가지의 경우에도 사익 보호성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이제 3번 문제 함께 볼 텐데요. 여기 이제 판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1번 지문 보시면요. 일단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자, 사실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시험 지문에 개인적 공권 보이고 환경영향평가 보인다. 그러면 바로 이 키워드가 떠올라야 되고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먼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 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뭐 여기까지 뭐 특별히 틀린 말이 없죠. 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키워드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없다. 어때요, 여러분? 자, 쭉 그냥 읽어봤는데 이 지문 맞나요? 틀린가요? 틀린 지문이죠? 자,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가 일단 맞는 지문인데 아까 전에 키워드로 안을 체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판례 되게 유명한 판례죠. 이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개인적 공권과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1초 컷입니다. 키워드만 잘 보면 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이냐? 그럼 여러분 안에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밖에 있겠죠. 밖의 주민이냐? 에 따라서 답이 나눠져요. 결론적으로 보면 안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적 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으로 풀이해서 보자면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말이죠. 뭐 내가 그런 법률상 이익이 있네 없네 이런 거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밖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개인적 이익,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있을 수 있을까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입증 필요. 안의 주민들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판례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1초 컷이지만 매우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 전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책인데 자, 여러분 여기 교재상으로 판례 2번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는 교재지만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 어디에나 있는 판례고 여기 2006-2330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돼 있죠. 이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든지 그런 데 검색하면 마찬가지로 또 전문이 나오는 매우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교재 가지고 계시면 함께 보시고요. 뭐 굳이 뭐 교재가 없다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 여기 이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문과 관련이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 이 각각 어떻게 하면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죠. 자, 여기 쭉 보세요. 자, 각 관련 규정의 취지는 공유수면 매립과 농지 개량 사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해서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위와 같은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 구체적 이익이다. 그 유명한 계직구죠. 계직구. 그들에 대해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체크해볼까요? 사실상 추정이 돼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등의 무효하기는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대요. 자, 여기까지 끊고 그러면 정리해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환경 침해 우려가 있는 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돼서 원고 적격이 무조건 인정이 됩니다. 됐죠? 내가 환경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거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좋아요. 그런데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은 어떨까요? 자, 밖의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예컨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여기다. 여기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인데 살짝 벗어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짝 벗어났는데 과연 이분들이 환경 침해 우려가 없을까?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 볼게요. 이 밖의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처분 등으로 인해서 그 처분 전과 비교해서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면 오늘 그림에서 살짝 벗어난 이분들이 그런 우려가 있다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등으로 인해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 유명한 키워드네요. 입증함으로써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밖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원고 적격이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원고 적격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환경 침해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환경 영향 평가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개인적 공권과 관련해서. 그러면 키워드는 아니냐 바뀌냐다. 자, 오늘 키워드처럼 안의 주민이다. 아니면은 뭐 다른 지문에 바뀌다 라고 나오면 일단 안 밖을 나누시고요. 안에 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원고 적격이 있다. 그냥 이게 끝. 결론 1초 컷. 자, 밖에 있는 주민들은 좀 나눠서요. 원칙은 원고 적격이 없다. 원고 적격이 없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 이분들은 뭐 하면 돼요? 입증하면 된다. 내가 환경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원고 적격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밖의 주민들은 이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수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 이 환경영향평가와 개인적 공권 문제는 아니냐 바뀌냐만 잘 나누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 질문. 자, 그래서 오늘 답의 경우에는 3번은 지금 바로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3번의 답은 요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이제 다 옳은 지문이죠. 개인적 공권이 성립을 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정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네, 뭐 특별히 틀린 지문이 아니죠. 개인적 공권 성립 요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두 가지 요건 강사. 자, 세 번째. 개인적 공권은 기속행위뿐 아니라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오늘날에는 그러해요. 옛날에는 재량행위에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 발전을 하면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든지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공권의 성립은 오늘날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론 문제였고요. 자, 4번 문제는 원자로 시설 부지 인근 나왔네요. 인근 주민들에게는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생명 신체 안전 침해를 이유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합니다. 자, 틀린 질문 아니고요. 여기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공권 문제가 나오고 인근 주민, 뭐 인접 주민, 뭐 이런 사람들 나오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안에 계신 분들 혹은 부근에 계신 분들 이런 지문 나오면 무조건 원고 적격이 있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문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경우에도 인근에 계신 분들, 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계신 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근데 이 4번 지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라는 이 판례도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 언젠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구독과 좋아요 딱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개인적 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1번 보시면 선박 운항 사업 면허 나왔습니다. 자, 이 면허에 대해서 이 키워드인데요. 기존 업자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해요? 경원자 관계라고 하죠. 굳이 나누면. 네, 굳이 개념적으로 나눠보면 경원자 관계라고 합니다. 이 원자가 원수할 때 원자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특허 놓고 막 싸우고 막 이제 그런 관계죠. 네가 합격하면 내가 탈락하고 하는 그런 관계, 경원자 관계인데요. 자, 이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인데 이렇게 사업 면허 사건의 기존 업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선 사건 있죠. 노선에서 기존 업자 이런 사람들 버스 뭐 운송사업 면허 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버스 노선 지정 뭐 그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업 면허 선박 운항 사업 면허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노선 사건 면허 사건 이런 거 나오면 웬만하면 경원자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교과서라든지 판례집 같은 거 보시면 경원자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노선 사건, 면허 사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한 가지 유형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팁으로 기억을 좀 해두기로 하고요. 오늘 지문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여기에 키워드는 이건 것 같아요.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목적. 뭐 이런 건데요. 자,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방지 목적도 가지고 있다면 기존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자격이 있다. 자, 이거 특별히 틀린 지문 아니고 판례 그대로인데요. 자, 지문에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라고 했죠.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방지 목적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원고 적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판례가 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여러분, 허가 같은 경우에는요. 예컨대 허가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반사적 이익이 많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왜 목욕탕 아저씨가 있습니다. 기존 목욕탕 업자는 신규 목욕탕 업자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 왜? 반사적 이익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판례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 허가의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밖에 없어서 뭐 딱히 뭐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될 수가 없어라고 본 게 예전이었는데 이 허가의 경우에도 사실은 무조건 그렇게 반사적 이익으로만 보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무조건 허가라고 해가지고 반사적 이익이다 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이 허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방지 목적이 법에 있다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될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이런 판례들이 오늘날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가 이겁니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방지 목적.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자, 3번 지문. 담배 일반 소매인 키워드네요.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신규 업자에 대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근데 좀 나눠 보셔야 돼요. 여러분, 판례 중에 이렇게 일반 소매인 이런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소매인, 구내 소매인 사건이 있습니다. 뭐 전부 다 담배 이게 판매하시는 분들인데요. 자, 일반 소매인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길 가다가 보면 담배만 파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구멍가게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일반 소매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일반 소매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지금 미리 여기에서 담배를 팔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뭔가 생겼다. 그러면은 좀 짜증이 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는 이격거리 같은 것도 지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거리를 좀 지켜서 상도덕도 있는데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는 누군가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자 옆에 새로 설립을 했다. 그러면 기존 업자가 이 새롭게 설립된 일반 업자에 대해서 한번 그 허가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요. 근데 밖에서 팔고 있는 이 일반 소매인이 구내 소매인과 사이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내 소매인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 마트 안에서 담배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길거리에서 파는 거고 한 사람은 마트 안에서 파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단 장소부터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반 소매인과 구내 소매인 사이에서는 서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뭐 신규 업자에 대해서 다툴 그런 원고 적격이 없다. 라고 보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지문의 경우에는 일반 소매인만 나왔고 그냥 신규 업자라고 나왔으니까 일반 사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구내 소매인이 문제로 나왔다면 구내 소매인이라고 시험 지문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으니까 오늘은 일반 사건이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라고 하니까 맞는 지문이죠. 네. 자, 4번 지문. 헌법 35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도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오늘 답은 4번이고요. 자, 환경권은 여러분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사회적 기본권.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요. 헌법에는 자유권적 기본권도 있고 자유권적 기본권.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 기본권도 있고 뭐 청구권적 기본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있는데요.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 자체만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뭐 예컨대 양심의 자유, 뭐 알 권리, 표현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요. 이런 것들은 굳이 헌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누리고 있는 자유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이 없더라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하위의 법률이 없을 때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만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요. 그런데 오늘 시험 지문에 나와 있는 환경권처럼 사회적 기본권이라든지 혹은 국가배상 청구권처럼 청구권적 기본권 이런 애들은요. 헌법 규정만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반드시 하위의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한 법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하위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을 해석해서 법률에 따라서 원고 적격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자, 오늘은 환경권이니까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7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